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49번 택하협계에 이어서 오늘은 50번 화풍정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0번 하풍정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풍정계의 상을 보면은 위에는 이깨가 있고 아래에는 소음깨가 있습니다. 이깨의 자연은 위에서는 태양이지만 땅에서는 불이 됩니다. 그리고 소음깨는 바람 또는 나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4개 이름을 지을 때는 두 개의 자연가, 두 개의 자연 그대로 적어주고 두 개의 자연이 만나서 나타나는 현상 또는 두 개의 자연이 만나서 작용하는 것에 대하여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위에는 뭐가 있어요? 불이 있고, 불이 있고 아래에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 아래에 나무를 넣는 거니까 음식하는 걸로 뜻을 삼아서 정깨로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자, 정깨를 보면은요, 요거는 소처의 형상이다 그래가지고 정야라, 요건 소정자잖아요. 소처의 형상이다 그래서 정깨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소치라는 것은 음식을 하는 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음식하는 걸 가지고 내용을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처로 본다면은 이 하풍정깨의 상을 소처로 본다면은 초효는 발이 됩니다. 초효는 가장 아래에 있으면서 두 개로 떨어져 있으니까 발이 되고, 그 다음에 2효, 3효, 4효는 솥안, 배가 됩니다. 배복자죠, 그죠? 그 다음에 5효는 소체 귀에 해당됩니다. 소체 귀를 보면은 양쪽으로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 것을 소체 귀로 삼았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요, 예전에는 솥이 있으면은 위에다 매 달아가지고 아래 불을 넣어서 음식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매 달라면 뭐가 필요해요? 속기 고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상효는 속기 고리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깨의 뜻은 정깨. 자, 화 위에는 불이 있고 아래에는 나무가 있어요. 불 아래 나무를 집어넣어서 음식을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깨는 나무를 불에 넣어서, 요거는요 입야라, 그죠? 소음깨는 뜻이 입야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깨는 나무를 불에 넣어서 요리하는 상이다. 요리하는 상이다. 그런데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솥이 삐뚤게 되면은 요리가 안 됩니다. 내용물이 쏟아져서 요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솥을 똑바로 걸어야지 음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생된 의미가 바르다. 정은 정야라. 정은 바르게 걸어야지 음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의 뜻이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 깨를 보면은 자연은 하늘에서는 태양이 되고 땅에서는 불이 됩니다. 자, 그 불의 특징은 불이라는 것은 붙었을 때 빛을 발하거나 열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불이 붙으면은 어두웠던 것이 밝게 됩니다. 왜 어두웠던 것이 밝게 될까요? 요 양이, 두 개의 양이 음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두운 데 붙어 있기 때문에 밝게 됩니다. 밝은 데 불이 붙어 있을 때는 밝지가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불이라는 것은 붙을 때 보면은 조급하게 급하게 붙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움직인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 있는 소음깨를 보면은요, 소음깨의 자연은 바람이 됩니다. 우리가 바람을 잘 볼 수 있는 것은 나무 위에서 볼 수가 있어요. 나무라도 밑둥에서는 잘 안 보이죠, 그죠? 나무 끝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은 바람이 되고 나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바람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잘 들어가기 때문에 바람의 특징, 소음깨의 특징은 입야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저 상을 보면은요, 두 양 아래에 음이
공손하게 있는 모습을 뜻으로 삼아서 공손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한번 쫙 불면은 바람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명령하는 의미가 있다 해서 명냐라, 명령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아주 간단하죠, 그죠? 소천 밥해 먹는 거, 음식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은 아주 간단하지만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정은 원령하니라. 정께는 크게 형통하는 것이다.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은 뭔가를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크게 형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자세히 볼까요? 자, 정이라는 것은 소철 가지고 말합니다. 정은 요리하는 거, 삶을 팽자, 삶을 임자입니다. 익힐 임자, 삶고 익히는 기물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소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형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 예측을 했을 때 화풍 정계가 나오면 크게 형통한다 그런 거는 뭐냐 하면은요, 어떤 일을 하는데 공손함과 총명함으로 처신하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공손함과 총명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공손함은 여기서 나오고 소원께는 공손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총명한 거는 뭡니까? 요거 총명한 거는 오효는 아까 귀의 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총은 기가 밝다 그런 뜻입니다. 명은 눈이 밝다. 그래서 이께에서 총명하다는 뜻이 나옵니다. 이께에서는 총명하다는 의미가 나오고 소음께에서는 공손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형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총이라는 것은 귀가 밝을 때는 총이라고 표현을 하고 눈이 밝을 때는 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은 원령하니라. 정께는 크게 형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정께는 그 덕으로 봤을 때 총명함과 공손함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일을 처신하기 때문에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형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단사를 보겠습니다. 단할 정은 상야라. 이목 손화는 팽임냐라. 성인이 팽하야 이향상제하고 이대팽하야 이양성현하니라. 해석을 보겠습니다. 단에 말하였다. 정은 소처의 형상이다. 상이라는 것은 소처의 형상이다. 나무를 불에 넣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것이다. 성인이 음식을 마련하여 누구에게? 상제에게 제사를 올리고, 상제 제자입니다. 상제에게 제사를 올리고 풍성하게 요리를 하여, 여기서는 대는 많다, 크다, 풍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풍성하게 요리를 하여 성스러운 사람과 어진 사람을 기른다. 우리가 소태 음식을 한다는 것은 기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길러내서 전체를 문명하게 만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목송화라는 것은 상하계의 덕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죠? 상하계의 덕. 여기는 뭐예요? 이목손하. 그죠? 상하계의 특징 또는 덕을 가지고 설명한 거고, 두 번째 있는 이향상제. 우리가 보통 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와 상제에게 제사 지낼 때는 의미가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상제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정성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소를 가지고 송아지를 가지고 희생물로 줬던 겁니다. 상제의 제사를 지낼 때는 상제에게 제향을 올릴 때는 송아지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대팽이라 그래서 이거죠. 풍성하게 제향을 올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 풍성하다는 것은 소와 양과 돼지를 어떻게 해서 요리해 가지고 빈객을 대접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계가 나왔을 때는 풍성하게 천하를 다 문명하게 해가지고 다 그의 혜택을 받게 한 거예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단알정은 상야라. 이목소나는 팽임야라. 성인이 팽하여 이향 상제하고 상제에게 먼저 제향을 하고 이 대팽하여 크게 풍성하게 요리를 해가지고 누구를 길러요? 성스러운 사람과 어진 사람도 기른다. 성스러운 사람과 어진 사람을 기르면은 그 은택이 천하에 미치게 되어서 천하 사람들이 다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에 말하였다. 정은 소처 형상이다. 이건 소처 형상이에요. 그죠? 발이 있고 소처 내용물을 담는 배가 있고 소체 기가 있고 솥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처의 형상이다. 나무를 불에 넣는 것은 여기 손자는요. 요 손자는 입야라 넣는다는 의미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무를 불에 넣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것이다. 팽임하는 것이다. 음식을 만드는 것이다. 성인이 음식을 마련하여 상제에게 제향을 올리고 상제에게 제사를 올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정성이라는 거예요. 정성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주 순수한 송아지를 썼다는 거예요. 동물 중에서 가장 뭐예요? 순한 것을 예전에는 소로 보았기 때문에 천지자연에 가장 순한 것을 올려서 제향을 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대팽하여 풍성하게 요리를 하여서 성스러운 사람과 어진 사람을 길러서 그 문명의 혜택이 온 천하에 미치게 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 단알이 길어가지고 둘로 나눴습니다. 손이 이목이 총명하며 유진이 상행하여 덕중이 응옥하니라 시로 원형하니라. 자, 공손하고 귀와 눈이 밝으며 총명은 귀와 눈이 밝은 거예요. 공손하고 귀와 눈이 밝으며 음료가 나아가 위로 가서 뭐를 했어요? 중도를 얻었어요. 오해를 갖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도를 얻었고 양강에게 응한다. 이 때문에 크게 형통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손이 이목이 총명하다는 것은 상하의 계의 덕으로서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죠? 상하의 계의 덕이 뭡니까? 요게 뭐예요? 요거는 공손함이고 공손함이죠. 그죠? 요거는 오효는 기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총이 되고 요 총은 귀가 밝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깨는 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눈이 밝은 것을 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편을 찾아보면은 귀 밝을 총, 눈 밝을 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하계의 덕으로서 말한 것이다. 그죠? 손이 이목이 총명하다는 것은 그렇게 표현했고 유진이 상행이라 유가 나아가서 위로 갔다. 이럴 때는요 항상 먼 혀를 보면 희혀를 보면 됩니다. 희효, 적은 효. 뭐라고 돼 있습니까? 유가 나아가서 위로 갔다. 위로 갔다는 것은 상계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가 나아갔다니까 요 음에 해당됩니다. 오효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오효. 그래서 계주가 되는 오효를 가지고 설명했다. 우리 집집마다 아무리 집이 많아도 다 그 집에 주인이 있어요. 집 주인을 호주라고 하듯이 우리 계의 64계에도 계를 전체를 선으로 이끌어 나가는 계주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효가 그 계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계주인 오효를 가지고 설명한 것이다. 그런 얘기고. 자, 덕중이
중을 얻어서 강에 응한다. 중을 얻은 것은 오효에 해당되고 강에 응한다는 것은 이효에 해당합니다. 이효는 강이기 때문에 강에 응한다. 어떤 일을 도모할 때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훌륭한 짝, 신하를 만나서 함께 했을 때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효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이효와 오효가 만나가지고 화풍정계의 뜻을 충분히 이루어서, 화풍정계의 의미는 뭐예요? 길러내는 겁니다. 성인을 기르고 현인을 길러서 천하 사람들에게 문명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화풍정계에 해당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손이 이목이 청명하며 유진이 상행하야 덕중이 응호 강이라 시원영하니라. 공손하고 귀와 눈이 밝으며, 그것은 이제 개의 덕이에요. 아래 개는 공손하고 위에 거는 밝음의 뜻과 그 다음에 인체로 봤을 때 눈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혈은 또 뭐에 해당돼요? 소처로 봤을 땐 양쪽에 손잡이가 되는 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목이 청명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눈이 밝으며 음유가 위로 나가 중도를 얻었고, 오효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음유가 나가 중도를 얻었다. 그죠? 요거는 오효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항상 나아갔다 내려왔다 그럴 때는 희효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희효라는 것은 3효 중에서 3효 중에서 적은 것, 한 효가 있는 것이 희효가 됩니다. 얻었고 양강에게 응한다. 모든 것은 집신도 짝이 있듯이 모든 것은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효의 짝은 이효가 됩니다. 모든 것은 어때요? 짝을 지을 때 끼리끼리 짝이 됩니다. 초효는 사효와 짝이 되고 이효는 오효와 짝이 되고 네 개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상효와 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크게 형통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상할 목상유화 정인이 군자 이하야 정의응명하나니라. 참, 요 정의응명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 해설서를 보면 다 표현이 약간씩 다르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저도 또 그 중에 다르게 또 표현이 됐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상에 말하였다. 상은 이 전체를 가지고 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 상, 요거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상에 말하였다. 나무 위에 불이 있는 것이, 자, 소원깨는 자연이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죠? 소원깨는 자연이 나무예요. 그 다음에 이 깨는 자연이 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불. 그래서 위에 있으니까 나무 위에 불이 있는 것이, 나무 위에 불이 있는 것이 정깨이니.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나무에 불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음식을 한다, 요리를 한다, 솥을 올려놓고 음식을 한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솥이라는 것은 삐뚤게 되면은 내용물이 흘러내려서 안 되기 때문에 올바르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처한 분수에, 자기 처한 분수에 자리에 알맞게 명령, 다른 말로는 이 일을 실천해야 한다. 자기 분수에 맞게 실천해야 되는데, 신하면 신하에 맞게 실천하고 군주면 군주에 맞게, 사묘면 사묘에 맞게 그 효의 분수에 맞게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솥이 똑바로 서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내듯이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군자가 정계의 어떤 부분을 본받나 하면은요, 솥이란 것은 바르게 놓여진 연후에 음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정신이 바르게 된 다음에 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솥을 보고 군자가 솥이 바르게 놓여 있어서 음식을 만드는 걸 보고 자기도 자리를 바르게 하여, 자기 분수에 맞게 자리를 바르게 하여 일을 한다는 것을 본받는 거예요. 두 번째, 정의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정의는 뭐예요? 정의?
어, 정의는 뭐냐면 처한 분수의 자리에 알맞게 그런 뜻입니다. 그 자리를 바르게 해야 함을 말한다. 자기 자리를 자기 분수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알은 다음에 일을 해야 됩니다. 자리라는 것은 지위, 자리라는 것은 초효, 이효, 삼효, 사효, 오효, 상효 이렇게 있잖아요. 그 자리라는 것은 분수의 쓰임을 말합니다. 1효는 1효의 분수에 맞게 쓰였고 2효는 2효에 맞게 각자 자기에 맞게 쓰여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바르게 해야 함을 말한다. 그게 바로 정의의 뜻입니다. 응명은 무슨 뜻이냐면 응명은 서로 응기다, 화합하다. 그래서 일을 하는 건데 명령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을 갖다가 응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볼까요? 상알목 상유화 정이니 군자 이하야 정의응명 하나니라. 상에 말하였다. 나무 위에 불이 있는 것이 정깨이니 나무 위에 불이 있는 것은 그 위에 반드시 솥이 있습니다. 솥이 똑바로 놓여진 이후에 음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분수에 알맞게 할 수 있을 때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군자가 이 이치를 본받아서 솥이 똑바로 있을 때 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치를 본받아서 자기 처한 분수의 자리에 알맞게 처한 분수 초효는 초효에 알맞게 이효는 이효에 알맞게 자기 분수의 자리에 알맞게 명령은 곧 일을 얘기합니다. 이 일을 실천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풍정깨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깨라는 것은 뭐예요? 정깨 소정자입니다. 소정자. 그죠? 소정자가 있는데 초효부터 상효까지 나름대로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분수에 맞게 처신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깨라는 것은 뭐예요? 만물을 길러내는 거,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사람을 길러내 가지고 천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입어서 문명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초효부터 상효까지 어떻게 분수에 맞게 처신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